한반도 북쪽 끝.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경계선이 그어진 땅. 1953년 7월 27일 이후 70년. 이 나라는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멈춘 채 살아왔습니다. 정전협정. 종전이 아니었습니다. 총구는 여전히 서로를 겨누고 있고 긴장은 단 하루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고 가게 문을 열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동훈련. 밤에도 멈추지 않는 대비태세. 민간 도로를 달리는 전차 행렬. 세계는 이 모든 걸 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가을, 한 외국인의 눈에 이 모든 진실이 들어왔습니다. 7일간의 충격적 기록. 세계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압도적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버스 앞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드드드. 거친 궤도가 아스팔트를 갈아먹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포신이 보였습니다. 120mm 주포가 제 눈높이에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황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차 행렬 사이를 승용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인도에선 시민들이 평범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저는 마커스 리처드슨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출신이고 20년 동안 군사전략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전차와 기동전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제 이름이 꽤 알려져 있죠. 나토 자문도 했고 유럽과 중동 분쟁지에서 장갑전 분석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K2 전차 논문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국엔 군사시찰단 자격으로 왔습니다. 전방 훈련을 참관하러 가는 길이었죠.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군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실전 경험은 부족하다. 그게 제 보고서에 적힌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은 대체 뭡니까? 55톤짜리 K2 전차가 2차선 민간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최소 8대 이상이 일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포탄마다 번호판이 선명했고 궤도가 돌아갈 때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1500마력 엔진이 뿜어내는 배기가스가 시야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도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실전 출동 아닌가? 북쪽에서 뭐가 터진 거 아니야? 독일에서 온 전문가는 좌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군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고 누군가는 몸을 낮추려 했습니다. 버스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장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이 작동한 겁니다. K2 전차 8대, K21 장갑차 4대 그 뒤로 군용 트럭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이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실전 기동훈련 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도로 옆 슈퍼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웃으면서요. 그 옆에선 중년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표정엔 긴장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버스나 트럭 지나가는 걸 보는 것처럼요. 저 사람들 대피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전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영국 분석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토 훈련에서도 이렇게 민간 도로를 장갑 차량이 지날 땐 주민 통제가 반드시 이뤄집니다. 최소한의 경고라도 나갑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길가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있었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전차를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려는 건지 셀카까지 찍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전차 행렬이 지나가고 나서야 버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외국인 동행자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깊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문가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0분쯤 더 갔을 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건물 벽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4단 기동 훈련으로 인한 궤도 차량 이동, 주민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양해라고요? 전차가 민간 도로를 지나가는데 양해를 구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옆으로 지나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 오늘 전차 훈련하는 날이라 그래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주 있는 일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수십 개국 군대를 분석했지만 이런 나라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차 행렬이 지나가는데 시민들이 손을 흔들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가게 문을 여는 나라라니요.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강하게 박혔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전차 행렬은 일상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전방 소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슈퍼 몇 개, 정비소, 식당, 그리고 군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시찰 일정 사이 짬을 내서 저는 마을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통역관이 함께였죠. 길가 슈퍼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그 전차 행렬 말입니다. 자주 보십니까? 통역관이 제 질문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지겹도록 봅니다. 지겹도록이라고요? 처음에는 시끄러웠지. 근데 사람이 적응을 해. 이게 우리 사는 방식이니까.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웃으면서요. 그 옆 슈퍼 안에선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냉장고 소음이 들렸습니다.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고 참기름 병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골 슈퍼였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론 군용 트럭이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같은 거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젊을 땐 다 했지. 민방위도 했고. 우린 원래 이런 동네예요. 할아버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학교 다녀온 이야기를 하듯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슈퍼를 나와 부대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 교육을 마친 병사 몇 명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병장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기동훈련 말입니다. 자주 하는 겁니까? 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심심한 날이죠, 선생님. 심심한 날이라고요? 전차가 지나가면 애들이 좋아하죠. 사진도 찍고. 저희도 손 흔들어줘요. 병장의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이 젊은 병사에게 전차 기동훈련은 특별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처럼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역하면 뭐 할 겁니까? 고향 내려가서 대학 복학합니다. 2학년 마치고 왔거든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병장은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병사의 표정이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2년 동안 전방에서 이런 긴장 속에 살아왔습니다. 매일요. 마을 회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4단 합동 기동훈련 일정 안내 야간 소음 발생. 주민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야간 소음이라고요? 밤에도 훈련을 한다는 겁니까? 매일같이요? 옆 게시판엔 더 자세한 안내문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교통통제 구간, 훈련 시간표, 안전수칙, 민원 연락처까지 완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정기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을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간 기동훈련이 실시됩니다. 차량 통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빨래를 널고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밭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방송은 그냥 라디오 음악처럼 흘러갔습니다. 배경음악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다리가 있었고 논두렁이 보였고 학교 운동장이 멀리 보였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범한 마을 위로 전차가 지나갑니다. 장갑차가 달립니다. 군용 헬기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며 살아갑니다. 매일 매순간 제 머릿속에 과거 작성했던 보고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군은 기술력은 뛰어나나 실제 긴장 수준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썼던 문장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뭡니까? 과장이라고요? 이게요? 군사전략 보고서에선 한 줄로 기동훈련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건 하루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들리는 소리, 저녁에 밥 먹으며 듣는 소리, 아이들이 학교 가며 보는 일상 풍경.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평화는 조용한 상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긴장을 관리하며 버티는 능력이었습니다. 전차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전쟁을 잊지 않으면서도 일상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우리 사는 방식이니까.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어난 진짜 이유를요. 이들은 공포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안고 사는 법을 70년 넘게 배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짧게 적었습니다. 한국군 전면 재평가 필요. 전방 주민의 일상 속 안보. 휴전 국가의 독특한 안정성.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한국이 오늘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숙소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과거 제가 작성했던 한국군 관련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2년 전 작성한 분석 자료였죠. 화면에 떠오른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군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긴장 수준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쓴 문장 자신 있게 썼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냉정하게 평가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전차들, 손을 흔들던 할아버지, 심심한 날이라던 병장, 안내 현수막, 야간 소음량의 방송,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제 문장은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풍경 앞에서는 너무나 얕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고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휴전 상태부터 처음부터 재검토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종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70년이 넘도록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각 2km씩 총 4km 폭의 비무장지대. DMZ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름과 완전히 반대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남방 한계선에는 한국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에는 북한군이 있습니다. 철책이 쳐져 있고 지뢰가 묻혀 있고 전방 감시 초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거 분석했던 각국 기동군단과 한국군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훈련 빈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전차를 창고에 오래 보관합니다. 연 12회 대규모 훈련을 하죠. 상징적 수준입니다. 보여주기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도로를 활용한 반복적 기동훈련을 끊임없이 수행합니다.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2024년 10월 육군 8기동사단의 K2 전차와 K21, 장갑차 등 궤도 장비 160여 대가 최장 180km 자력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기 여주, 양평, 강원 홍천, 횡성,
원주, 충북 충주까지 실제 민간 도로를 이동했습니다. 180km라고요?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180km였습니다. 이건 단순 과시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장거리 기동 능력을 실제로 검증하는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의 밀도 자체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참관했던 나토 훈련들을 떠올렸습니다. 미 본토 훈련도 떠올렸습니다. 물론 강도 높은 훈련들이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훈련은 뭔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평시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의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낸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멈춘 채 사는 법을 배운 나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산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같았습니다. 야간 훈련이었을까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요? 오늘 낮에 봤던 장면들이 다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전차를 보며 웃던 중학생, 담배를 피우던 중년 남성,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 손을 흔들던 할아버지, 지겹도록 본다던 그 표정.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태어남은 무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적응이었습니다. 70년 넘게 쌓아온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공포를 모르는 게 아니라 공포를 안고 사는 법을 체득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시끄러웠지. 근데 사람이 적응을 해. 70년입니다. 70년 넘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차 소리를 들으며 아이를 키웠고 장갑차를 보며 가게 문을 열었고 군용 헬기가 날아가는 하늘 아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모두 전차 소리와 함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대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멈춘 채 살아가는 법을 온 국민이 체득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메모장에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한국군 평가 항목 전면 재설정 필요 기동훈련 밀도 -3개 최고 수준. 전방 주민의 일상 속 안보 타국 사례 없음. 휴전 국가의 독특한 안정성 연구 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붉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본다. 지금까지의 모든 평가 기준은 이 나라 앞에서 무효다. 제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기준으로는 이 나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 위의 화살표와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보고서의 도표로는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전차가 지나가는 도로 옆에서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의 삶은 그 어떤 군사, 분석 자료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한국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관찰자로서 처음부터, 정말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놀라운 나라를. 다음 날 아침 한국 국방부로부터 공식 허가가 나왔습니다. 실제 기동훈련을 가까이서 참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기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여전히 한국군 훈련이 서방 수준보다 경직돼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운용은 교과서적일 거라고요. 형식적일 거라고요. 그게 제 마지막 남은 예상이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관찰 항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기동 속도, 포 정렬 시간, 진지 전환 속도, 교신 체계. 20년 경력으로 다져진 완벽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지정된 관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였습니다. 아래로 넓은 훈련장이 펼쳐졌습니다. 산 능선, 비탈길, 평지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전방 지형의 완벽한 축소판 같았습니다. 대기 중이던 한국군 장교가 다가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기계화부대 기동 및 사격 통합 훈련입니다. K2 전차 12대, K21 장갑차 8대가 투입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모는 적당했습니다.
나토 기준으로도 표준적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요. 땅이 울렸습니다. 쿵. 산 능선 뒤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엔진음이 아니었습니다. 땅 자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진처럼요. 그리고 먼지가 폭발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능선 위로 거대한 포탑이 나타났습니다. K2 전차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일제히 능선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12대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철갑 폭풍처럼요. 저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들이 비탈을 내려왔습니다. 속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포장도로가 아닌 야지에서 시속 50k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궤도가 흙을 폭발적으로 뒤집으며 전진했고 55톤짜리 철갑 괴물이 지형을 완전히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저 속도가 정상입니까? 저게 가능한 겁니까? 옆에 있던 영국 분석가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나토 기준으로도 위험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주포가 목표를 향해 정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동 중인데도 포신이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실시간 궤도 장력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500마력 엔진의 힘이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지로 진입했습니다. 제 예상보다 30초나 빨랐습니다. 속도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옆 독일 전문가도 메모를 하다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지휘관 음성이 들렸습니다. 3번 축, 좌측 능선 재배치. 즉시. 명령은 짧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실행됐습니다. 3개 전차가 동시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궤도 한쪽이 멈추고 다른 쪽이 회전하며 급선회했습니다. 흙먼지가 폭발했고 55톤 차체가 기울었다가 다시 완벽하게 수평을 잡았습니다. 포신 수평 유지. 사격선 보정. 완료. 또 다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탑들이 일제히 조정됐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 훈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 나토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미군 기동 훈련도 떠올렸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건 뭔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교과서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마치 실전처럼요. 장갑차들이 전개됐습니다. K-21 보병 전투차 8대가 전차들 사이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후방 해치가 열리고 병사들이 하차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하차부터 진지 구축까지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본 평균은 5분에서 7분이었습니다. 미군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어떻게요? 영국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이 안 됐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봤습니다. 구령이 없었습니다. 눈빛 교환만으로 완벽하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서로의 동작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한 것처럼요. 무전기에서 또 명령이 들렸습니다. 적 기동 목표 11시 방향. 사격 준비. 포신들이 일제히 회전했습니다. 조준경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동 추적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모든 게 동시다발로 그러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격. 꽝. 모의탄이 발사됐습니다. 6초 후 재장전이 완료됐습니다. 자동장전 장치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기동 중 사격 정확도 마이너스 예상 초과. 재사격 시간 마이너스 6초. 나토 평균 대비 최소 3초 빠름. 믿을 수 없음. 그리고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실전적. 이건 실전이다. 이 단어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후퇴, 재전개,
엄폐, 재진입. 모든 동작이 나토 매뉴얼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정확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군은 기술만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전 경험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게 제 보고서에 자신있게 적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건 대체 뭡니까?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숙련도였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완벽한 체화였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군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멈춘 전쟁이니까요. 긴장 없으면 위험합니다. 우린 그걸 압니다. 멈춘 전쟁.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전쟁이 끝난 나라들의 군대를 분석했습니다. 평화 속에서 준비하는 군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을 뿐이었습니다.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전차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붉은색으로 크게 적었습니다. 내 전공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군은 내가 알던 모든 기준을 뛰어넘었다.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0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주둔지로 이동했습니다. 한국군 부대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정비고를 먼저 찾았습니다. K2 전차 한 대가 정비 중이었습니다. 병사 3명이 궤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공구가 빠르게 움직였고 체크리스트를 읽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병장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분이시죠? 구경 많이 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비는 자주 합니까? 매일입니다. 기본이죠. 매일이라고요? 훈련이 잦으니까 관리가 생명입니다. 안 하면 바로 고장 나거든요. 병장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익숙하게 볼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었지만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비고 벽에 점검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점검 항목이 세밀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체크 표시가 하나도 빠짐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 점검표는 누가 관리합니까? 소대장님이 확인하시고 중대장님이 재확인하십니다. 빠지면 난리 나죠. 병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비고를 나와 병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훈련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훈련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사격, 기동, 정비, 전술, 체력, 정신교육까지. 공백이 없었습니다. 주말은 쉽니까? 옆을 지나가던 상병에게 물었습니다. 주말엔 당직이나 대기조 있죠. 완전히 쉬는 날은 거의 없어요. 상병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불평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군대는 주말을 보장합니다. 훈련 강도도 조절합니다. 병사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죠. 그게 현대 군대의 기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사들이 식사 중이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대학생들 같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병사들이 대학을 휴학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한 일병이 밥을 빠르게 먹고 있었습니다. 옆 병사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젓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여유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통역관을 통해 물었습니다. 20분이요. 빨리 먹어야 다음 일정 맞춰요. 20분이라고요? 저는 과거 참관했던 미군 부대를 떠올렸습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40분이었습니다. 여유롭게 대화하고 쉬고 소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20분이었습니다. 빠르게 먹고 빠르게 움직이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휴전 국가의 현실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훈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이었지만 여전히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력 단련을 하는 조도 있었고 장비를 점검하는 조도 있었습니다. 한 중사가 병사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출발이다. 장비 재점검 완료하고 취침. 새벽 5시라고요? 저는 중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새벽 훈련이 자주 있습니까? 주 23회는 합니다. 실전은 시간 안 가려요. 중사는 짧게 답하고 다시 병사들을 챙겼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평화는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을 유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준비하는 힘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의 일상 서방 기준 비상 상태. 이들은 7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군대는 없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오늘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숙소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산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쿵.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전차 소리였습니다. 야간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훈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전조등이었습니다. K2 전차 서너 대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포탑 위에 야간 장비가 장착돼 있었고 열상 감시 장비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 한 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야간 훈련이 자주 있습니까? 주 2회 정도 합니다. 실전은 남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장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과거 참관했던 나토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야간 훈련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공지가 철저했고 주민 통제가 이루어졌고 안전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야간 훈련이 일상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익숙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괜찮습니까? 소음이 심한데요. 처음엔 민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들 이해해 주십니다. 7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장교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70년입니다. 70년 넘게 이 나라 사람들은 밤에도 전차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잠을 청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장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다른 나라 군대를 잘 모릅니다. 다만 저희는 멈출 수가 없어요. 휴전 국가니까요. 멈출 수 없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유럽의 많은 군대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훈련은 대비를 위한 것이지 생존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하지만 본토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멈춰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70년 넘게요. 저는 노트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한국군 세계 유일의 휴전국가 군대. 평화 속 대비가 아닌 전쟁 속 생존. 나토 기준으로는 측정 불가. 완전히 다른 차원. 그리고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전차들이 어둠 속을 이동했습니다. 포탑이 회전했고 무전기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지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분석했던 모든 군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토군, 미군, 유럽 각국 군대들. 모두 훌륭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뭔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안고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한국이 지금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처음부터, 정말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군사분계선이 선명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국군 대령 한 분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55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해 공군 통합 작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K2 전차 1,400여 대, K29 전투기 60여 대, KSS-3 잠수함 9척,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까지. 저는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규모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훈련 빈도가 궁금합니다. 연간 몇 회 정도 대규모 기동 훈련을 합니까? 연간이라는 기준은 저희에게 맞지 않습니다. 대령은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훈련합니다. 대규모든 소규모든 멈추지 않습니다. 매주라고요? 휴전 국가입니다. 훈련을 멈추는 순간 대비 태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대령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묵직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군은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썼던 제 문장들을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들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쌓아온 긴장을 매일매일 반복되는 대비, 태세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훈련을 그저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대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장교로 복무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뭡니까?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저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솟아있었고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쇼핑을 하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본 건 뭐였습니까? 도로를 달리는 전차, 야간 훈련, 매일 반복되는 정비, 20분 만에 끝나는 식사, 새벽 5시 출발, 주말도 없는 훈련. 이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긴장하고, 누군가는 밤에도 훈련하고, 누군가는 70년 넘게 멈추지 않고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평화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평화다. 70년 넘게 매일 지불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군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이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영업을 시작하는 상점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적었던 기록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전차를 보며 웃는 사람들. 지겹도록 봤다던 할아버지. 심심한 날이라던 병장. 매일 정비하는 병사들. 멈출 수 없다던 대령. 모든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군사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나토 자문을 했고 수십 개국 군대를 분석했고 전차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이 나라 앞에서 제 모든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멈춘 채 살아가는 법을 70년 넘게 배워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군이 있었습니다. 매일 훈련하고 밤에도 움직이고 단 하루도 긴장을 놓지 않는 군대. 세계 어디에도 이런 군대는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고 카페를 지나고 탑승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여객기들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하늘 위로 KF-16 전투기가 순찰을 돌고 있다는 걸요. 24시간 365일 70년 넘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빌딩들이 보였고 산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 경계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의 군사 분석가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70년 넘게 멈추지 않은 사람들. 매일 긴장하고 밤에도 훈련하고 도로에서 전차를 몰고 새벽에 출발하고 주말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서울 사람들은 평범하게 출근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등교하고 상점들은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평화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평화였습니다. 70년 넘게 매일매일 지불되고 있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펜으로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군은 세계 최강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멈추지 않는 군대다. 그리고 그게 진짜 강함이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전차 옆에서 손 흔들던 할아버지. 심심한 날이라던 병장. 매일 정비하던 병사. 멈출 수 없다던 대령. 그리고 70년 넘게 멈추지 않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